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금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 그리고 핵 추진, 핵 의뢰, 핵 추진하고 탄두도 핵인 그런 러시아의 포세이돈 같은 그런 의뢰를 만들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 국회에서 보고가 됐어요.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유럽에서 각 나라의 중국 스파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압력하고 있는데 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프랑스가 제일 많은데 대부분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를 넓히고 있다. 또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화교 네트워크 우리나라 어마어마하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란의 대외 공작 전담 부대죠. 쿠드스군 총사령관인 가니가 죽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란에서 며칠 만에 아니다, 잘 살아있다, 그런데 보여주지는 않겠다, 임무 잘하고 있어, 왜 안 보여주냐,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안 보여줘 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이렇게 황당하고 궁색한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를 폭로했던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유럽에서 현재 활동 중인 중국 공작원 233명의 실명을 전격 폭로했습니다.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전방위적인 공작을 펴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정책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와 협력해 유럽에서 활동 중인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원의 숫자를 현지 시각 10월 6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과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스웨덴 최대 방송국 TV4SE가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조사팀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 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들의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정착한 화교 사회를 기반으로 103개의 단체를 결성해 전계, 재계, 교육계, 언론, 문화계,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침을 받아 중국 측의 선전을 현지 사회에 퍼뜨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프랑스 102명, 독일 20명, 스페인 18명, 스웨덴 17명, 이탈리아 12명, 헝가리 12명, 스위스 8명 등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현지 정보당국에 의해 공작원 신분이 탄로나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는 일부 인사들의 실명과 직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추방된 언론인 천 악셀손, 중국명 첸 쉐이페이는 스웨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친중 언론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국 정부 관리와 스웨덴 정부 관리들의 만남을 주선하며 스웨덴 정부 내 친중 인사들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인 토니 팡은 스웨덴 최고 명문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 스웨덴 국제기술이전센터, 북유럽 혁신센터 등의 단체를 구성해 스웨덴의 주요 산업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스웨덴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통일전선 활동이 대상국 화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인 유입과 세력화 수준이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 남의 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는 이 단체가 233명의 중국 공작원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프랑스 102명, 독일 20명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명단 싹 다 공개를 했는데, 이 명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소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명단을 딱 지웠고,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람, 그리고 이미 수사 끝나서 추방한 사람만 이제 사례를 이 기사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다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자, 언론인, 정치인 아주 다양하게 있었고 대부분 화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여자는 스웨덴 사람 2명이 일단 공개가 됐는데
언론인 천 악셀손, 중국명으로는 천쉐이페이인데 20년 스웨덴에 살았다는 겁니다. 57세인데 올 4월에 강제 추방됐어요. 이제 혐의가 확인된 거죠.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 포섭하고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는 유도를 하고 뭐 등등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마치 제가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인민일보 한국 인터넷 있죠? 바로 저우이보 인민일보 한국 지사장이죠. 온라인판. 그래서 그 저우이보가 좀 의심스럽지 않나라는 이 방송을 제가 2번 했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젊은 여성이 저런 식으로 출세를 하고 저렇게 깜짝 등장을 하고 저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서 나오고 또 저 어마어마한 인맥은 어디서 나오냐 저렇게 젊은 여성이 라는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 뭐 손해배상, 뭐 온갖 소송을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심까지는 이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심 대법원 남았는데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아마 뭐 공과대 교수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뭐 경영학 관련한 교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스웨덴의 기술 유출 그리고 스웨덴의 이 지역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알선하는데 이 사람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자체에서도 갑자기 어느 지자체가 지금 이 마당에 중국과 디커플링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에 투자하는 어떤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 투자를 알선해주고 중국 투자를 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서쪽 쭉 아래 위로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장이다 또는 도지사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스파이냐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중국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포섭이 됐을 수도 있죠. 포섭이 어떻게 되냐? 말 들어보니까 그거 우리 시하고 또 우리 도하고 이익이 될 것 같네. 오케이, 좋아요, 합시다. 그렇게 하는 역할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주변에 뭐 한중 경제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시 한번 필터링 확실하게 해서 살펴보자 라는 생각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빼간 기술이 중국에서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삼성이다, SK 하이닉스다, LG다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기술을 빼갔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서 폭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쿠드스군 최고사령관 이스마일 카니의 생사 여부를 함구해왔던 이란이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카니 사망설은 사실 무근이지만 카니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방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란 쿠드스군 최고사령관 이스마일 카니 준장 사망설은 사실 무근이며 그는 매우 건강하다고 이라즈 마스제디 쿠드스군 부사령관이 현지 시각 10월 7일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베이루트에서 카니 사령관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그는 매우 건강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스제디 준장은 또 일부 사람들이 카니 장군이 무사한지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가 무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니 준장의 사망설은 지난 5일 3명의 이란 안보 소식통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는데요. 카니 준장은 지난 10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다히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을 당시 현장에 있다가 연락이 두절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10월 7일 테헤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전쟁 1주기 학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기로 했던 카니 준장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데 대한 답변 성격으로 나왔는데요. 해당 행사에서 사회자는 카니 준장이 중요한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 부득이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마일 카니의 생사 여부에 대한 이란 당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카니 준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확전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간이 준장의 생사 여부를 놓고 과연 이란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쿠드스군 최고사령관, 이란군 전체 넘버 2 가니 준장이 죽었다 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이 왜 나왔냐, 이 행사입니다. 10월 7일 그러니까 알-아크사 홍수작전,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로 그 잔인한 날이었죠. 그 1주년을 맞아서 이 저항의 축들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가니 준장이 기조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불참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참했어요 하고 이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불참이 됐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란 군 또는 이란 정부에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못 왔냐? 진짜 있기는 있냐? 죽은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쿠드스군의 부사령관이에요. 이 부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아니 가니 준장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임무 수행 잘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직접 나와서 성명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왜? 그냥 잘 살아있으니까 그렇다. 잘 살아야 돼. 왜 자꾸 나오라 그러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화상으로라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못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보여주냐? 일단 2020년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공습으로 죽었죠. 그때 이제 쿠드스군 사령관이 솔레이마니, 부사령관이 지금 간이었는데, 그 솔레이마니 죽고 나서 바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2개 기지를 향해서 12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요새 탄도미사일 100발, 수십 발 이러니까 12발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2020년도에 미군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12발 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솔레이마니처럼 쿠드스군 최고사령관인 가니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이란은 보복을 안 하고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12발 쏴가지고 보복했다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요즘 이 어떤 무기 숫자의 인플레가 어마어마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도 이 작년 10월 7일 이후에, 그래서 12발 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보복이냐?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한 100발은 쏴야 되겠죠. 그러면 100발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죠. 정말로 레짐 체인지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불안감 등등으로 인해서 아직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과 진짜 전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심을 못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도 좌고우면하고 있는 이란 최고 수뇌부가 아니냐. 그 좌고우면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과감한 공격, 그 과감한 공격으로 인한 억제력이죠. 우리나라도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날리고 하는데 그거 지금 계속 맞고 있으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오물풍선. 여기에 과감하게 그냥 오물풍선, 민통선 이북에서 격추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북한으로 전단지, 박상학 씨 같은 이 시민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전단지를 북한 지역에 뿌려버리는 이런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뿌리죠. 그 정도 보복을 당해야 북한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억제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군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동향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감시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 잠수함은 물론 기존 해일 어뢰의 핵 추진화도 준비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천명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군 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10월 8일 보고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8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개시로 보이는 일부 정황이 식별됐다라며, 아직 건조 초기 단계로서 원자력 추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신형 핵잠수함 설계 연구 최종 심사를 처음 언급했고, 올해 1월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임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무인 수중 공격정, 일명 해일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핵 추진, 핵 탑재 의뢰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도 보고했는데요. 이는 수중 무기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광범위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전략 기술을 받아오기 위해 무기와 탄약 수출을 크게 늘리고 병력까지 보냈는데요. 데일리 NK는 8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 중앙군사위 제613515 명령문을 통해 올해 4분기 러시아 수출용 무기와 탄약 생산량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리라는 특별 지시가 하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북한이 러시아 최전선에 병력을 파견했다라며 이들은 탄약 결함을 기록하고 러시아군의 사용을 지도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도네츠크 전선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히며 북한군이 일선에서 전투 행위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무기와 탄약 대량 수출, 병력 파견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금단의 기술과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반도는 물론 서태평양 전체의 전략 상황 판도를 바꿔놓을 북한의 수중 전력 증강, 우리 군도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하는 모습이죠. 이거 로미오급 잠수함 한 2척 잘라서 이어붙이고 중간에 이렇게 불룩하게 미사일 발사 섹션을 만든 이런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해일 수중 어뢰, 해일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핵탄두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동해에서 해일을 일으켜버리겠다 라는 건데 마치 러시아의 포세이돈 그런 핵 어뢰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핵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핵 추진. 그래서 이 동해에서 핵 추진이니까 무한동력 아니겠습니까? 10,000km든 20,000km든 가는 거죠. 핵 동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 서부까지도 그냥 해일을 일으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이 해일 수중 어뢰고, 자, 북한의 이 프랑켄슈타인 잠수함 여러 척 지금 이어붙인 겁니다. 이어붙인 건데 잠수함 전문가죠. 해군 잠수함 출신이면서 그 과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던 문근식 교수, 전 해군 대령이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최근에 평가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밸런스가 너무 안 맞다. 왜? 폭은 로미오급 잠수함 그대로인데 길이는 이만큼 느리고, 그리고 상부에 이런 구조물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위로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물속에 들어가면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리고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부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핵 추진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경북 경주시 해안 지역에 문무대왕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이 3차원으로 움직이는 원자로가 뒤집어도 뭔가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지상에서 테스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건조에 들어가고 하면서 또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고장력 강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고장력 강판 만들 수 있는 나라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는 포스코가 있으니까 그거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포스코 같은 제철소가 없죠. 그러면 그런 고장력 강판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원자로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어떻게 제작할 것이며, 그런 거 보면 이제 원자로 자체를 아예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커넥션인데, 우리 군이 이런 북한의 핵 어뢰,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화된다면 우리도 정말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 왔다. 환경적 상황이 이제 왔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을 헌터킬러 하려면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평도 하고 타평도 그렇고. 그렇다면 한미 동맹이 강화됐으면 결국 미국의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이렇게 좀 해석해달라. 그리고 당신네들에게 도움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임무를 우리가 해줄게. 좀 하자라는 이런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 협상을 이루어냈을 때 현 정부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